아, 잠깐만, 날라갔나? 모르겠다. 자, 그럼 요거 복습 빠르게 하고 쉽시다. 어떻게 구했죠, 처음에? 응? 응. 어떻게 구했었죠? fx 구하려고 우리 분포함수부터 구했잖아요. 자, 삼각형 잠깐만. ABP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죠?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높이의 절반이다, 그죠? 얘 뭐라고 둘까요? 네, x요? x라고 넣어봅시다. 그럼 2분의 x네요. 그죠? 2분의 x? t라고 둡시다. 그럼 2분의 t네요. 근데 우리 얘를 x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이 ph는 뭐가 돼요? 2x가 되네요. 자, 그러면 x일 확률을, fx를 바로 구할 수 있으신가요? 네, 저거라고 알면 아실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이 친구가, 여기 특정 높이라고 그럽시다, 그죠? 이 친구가 A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높이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높이가 A보다 작아야 된대요, 넓이가. 그죠? 요때 A 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2A겠네요, 그지? 2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높이가, 그지? 요게 이거랑 동일하잖아요. 예, 저 pH라는 놈이. 그죠? 확률이 얼마죠?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예, 이해된다, 그죠? 전체 면적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얘가 2A 되네요. 그러면. 자, 요거는 분포함수는 어떻게 구한 거죠? 분포함수는 어떻게 구한 거죠? 제발 좀 복수 좀. 그죠? 여기서 0에서부터 A까지 해가지고, 그죠? fx, dx에서 구한 거다, 그지? 그러네요. 예. fx 얼마입니까? fx 얼마야? 미분할, 제로는 0일 거고, 그죠? 그지? 2a 되는 거잖아. 그러면 fx 얼마입니까? 2죠? 그죠? 얘가 뭐예요? 예제 9에서 얘기하는 이 친구예요. 그지?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은 이게 균일분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요 문제 던질 때 균일분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균일분포 얘가 처음부터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포함수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률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분포함수 뭐예요? 미분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확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수고하십니다. 왜 커피 사다 줄까? 아니면 얘가 유성인가?
싶었는데 까먹을 수도 있지. 존재감이 없는 게 제 탓이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뭘? 하루에 사이가 그래서 근데 탁상이 6살인데 그 자리를 상진했으면 나머지 세 자리 쓰면 안 되고 내 참고팀이 나머지 세 자리 쓰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잡혀 있었어. 뭐 안 된다고. 쌤이 자리 쓰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일단 쌤 허락 받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네가 일반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그런 거 같아. 네가 일반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그런 거 같아. 책상이 너무 높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보시면 확률 변수 x 여기서는 이제 요거 지우고요. 이제 균일 분포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 맞나? 스펠링이 맞나요? 예. 여기를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같은 소리죠. 저렇게 잡아놨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1번에 위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균일 분포를 따를 때, 그죠? 그럼 ex는 그럼 저거부터 하자. fx가 저렇게 되면 ex는 b분의 a분의 x dx 되지 않습니까? 계산해 주시면 뭐 빼놓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됩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x는 vx 구하기 전에 vx 그냥 합시다. 2x 제곱 빼기 2x 제곱이니까 빼기 이렇게 제곱하시면 된다. 그럼 요거 해주시면 예제에도 별표 3개쯤 해놓읍시다. 예. 이제 7번도 나올 것 같고 얘는 흥미라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앞에 예제 7번, 8번이 너무 가능성이 높죠. 연속성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얘는 3분의 b-a,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되시고요. 얘를 즐겁게 계산을 하시면 6분의 이렇게 되시겠다. 잠깐만, 6분의 맞나? 죄송합니다. 4조 4조 12분의 결국 계산하시면 이렇게 남더라. 그냥 계산해서 보이시면 됩니다. 이거 통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중에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까. 자, 근데 2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저 fx 구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저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 자, 그러면 얘가 확률 변수 x라고 뒀는데 그럼 x의 범위부터 구해봅시다. 유성아, 기다리는 시간. 갔는데 바로 버스가 와요. 15분에 딱 도착해서 바로 타면 되죠? 그럼 0이네요.
최소 0이고요. 아, 왔는데 버스 지금 가고 있어요. 출발하면 막 뛰어가서 문 두드려도 안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겠네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그지? 출발하면 안 열어주시니까. 아, 자, 근데 요거 봅시다. 이걸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단위를 분으로 해야 될까요? 시간으로 해야 될까요?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분으로 하자. 그러면, fx는 뭐가 돼? 저걸 그대로 쓴다 그러시면. 15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나머지는,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래 놓고, 그러면, 여기 했듯이 EX는 2분의 15가 된다. VX는 12분의 15의 제곱이 되겠더라. 그지? 요렇게 푸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3번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이상이랑요. 얘는 10에서부터 15분까지 dx 해주시면 되겠다.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요 사이니까, 그죠? 딱 너비만 봐도 3분의 1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분포함수란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분포함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분포함수인지 분포함수란다. 이게 균일 분포라는 놈이라고, 이게 사실은 분포 중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얘가 이거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얘가 버스가 와요. 15분마다 정시에, 그죠? 그러면 15분 뒤에도 버스가 오고, 그죠? 15분 전에도 버스가 오겠죠. 그럼 제가 도착한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죠. 그지? 그쵸? 근데 여기 왔다고 해서 요 거리를 잴 필요가 있나요? 시간은 거꾸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뭐예요? 요거죠. 그죠? 얘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얘가 기다리는 시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조금 더 단순화 시켜 봅시다. 정시고요. 네, 15분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지? 여기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뭡니까? 거꾸로 봅시다. 얘가 0이고요. 얘가 15분이라고 봅시다. 그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이거다. 그죠? 기다리는 시간. 그럼 얘가 뭐예요? 여기 확률 변수 x네요. 이 친구의 길이가, 그죠? 그러면 우리 분포함수부터 구해봅시다. 여기를 그러면 요거를 t라고 해줄게요. 아니면 스몰 x라고 할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스몰 x라고 합시다. 확률이 얼마예요? 15분 중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x분 이하로 기다리죠. 그죠? 15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기다린다. x분 이하로 기다릴라 그러면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요? 15분의 x다, 그죠? 요 길이가 x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함수 fx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 미분 때리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15분의 1이 나오는 얘기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균일 분포가 요런 겁니다. 요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고, 근데 학교 선생님은 요거를 균일 분포를 식을 설명을 하시고 1번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확률까지 구하는 얘기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본 좀 읽어봅시다.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모수라고 하고요.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을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쉽지가 않다. 왜 쉽지가 않다? 이걸 다 조사하면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떤 경우 조사를 하면 이걸 망가뜨려야 돼요.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이 친구 내구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한계까지 망가질 때까지 내구도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럼 망가져 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만 대를 생산했는데 만 대 다 부숴보면 확실하잖아. 그럼 회사 망하죠. 그래서 최대한 적게 부수면서 그 실제로 어느 정도 내구성이 나오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뭔 일을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을 한대요. 그럼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겨서 우리나라 1년에 생산한 GDP가 뭐 한 300분의 1로 나누시면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몇 조 원, 몇십 조 원 듭니다. 우리나라 GDP 얼마죠? GDP요? 전체 GDP요? 전체 GDP요. 1조 7,130억. 1조 7천억 불이죠. 그죠? 그럼 요거, 자, 2조, 그냥 달러잖아.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니. 2조 달러라. 2조에다가 1000 곱해주면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쉬는 날 좀 많은데 거기서 하루 더 쉬면 얼마가 돼요? 손갈람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물어보려 그러면, 그죠? 개꿀이긴 한데 요거 대충 쉬는 날 있으니까 이제 300으로 나누시면 돈이 들어갑니다. 2000조에다가. 야, 그냥 하루 선거하자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지? 그래서 또 선거하면 또 이제 선거 비용도 줘야 되고, 그지? 그 주는 것도 이제 몇 천조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그 민주당한테 뭐 한 500조 그 국짐이랑 나갔거든요. 사전 선거 비용.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쓴 거 득표율 이제 그 10%, 15% 넘었으니까 다 해준단 말이에요. 뭐 몇몇 거 빼고는. 그 비용 생각하면 대충 한 1000조쯤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의견만 물어보는 거면 한 2000분 나누기 3 하시면, 300 하시면 되는데, 그죠?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데, 자, 요 얘기까지는 아시는 얘기고, 표본을, N개의 표본을 X1에서부터 라지 XN까지 서로 독립적이고 각각 모집단과 같은 확률 분포로 가지도록 이미 추출을 했을 때, 뭔 얘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 개념 중에 이렇게 추출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추출을 잘 하면, 그러니까 N개 했잖아요. 그럼 X1부터 XN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잘 하면 얘네들의 평균이 전부 다 얘네들의 평균을 다 하면 EX랑 같아질 정도로 싹 다 하면 이쁘게 요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XI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N개 중에 한 개란 얘기잖아. 이 짓을
그죠? 엄청 많이 하면 결국엔 뭐예요? 아, 전체에 있는 그 있잖아요. 모집단의 원소들을 전부 다 선택 가능해진다. 균등하게. 그래서 사실은 X1을 첫 번째로 뭐 집단했는데 그 중에 X1번째 순서 붙인다 그러면 1번을 평균을 내도 전체 표본을 했을 때, 무한번 했을 때, 무한번은 아니고 뭐 그죠? 모집단의 개수가 라지 n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지? 요렇게 해주시면 요 정도 하면, 그죠?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저렇게 했을 때, 아, 동일하게 나올 정도로 잘 뽑아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어찌 될까요? 얘도 이렇게 동일하게 뽑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확률 표본을 뽑았을 때 이 친구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자, 얘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요. 자, 그럼 분산이거든요, 이게. 표본의 분산인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해갖고, 이거는 분산은, 자, 표본 평균에서 얘네들 뽑은 거 있잖아요. 표본을 빼가지고, 제곱해서 싹 다 더해주는데, n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n-1이죠. 근데 요거를 왜 n으로 안 하고 n-1이냐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그 물어보는 게 생각 열기에 있는데, 쌤이 지금 풀어놓은 거는 알맞은 답이 아니에요. 요거는 풀어놓은 거는, 자, 전제가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도 쓴다 그랬잖아요. 아, 귀찮으면 얘입니다라고 하고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일단은 엄밀하게 우리 병철이 형님은 저런 거 허용 안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허용 안 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뭔 개소리냐, 절대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네가 당연히 이 친구는 이제 이게 납득이 되잖아요, M인 거는. 그죠? 근데 납득하는 게 아니고 뒤에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봅시다. 뒤로 생각력이 보시면, 모평균 M과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다음을 성립함을 다 증명하시오. 1번 괜찮아요. 2번 괜찮아요. 3번 아유, 당연히. 그죠? 자, 제가 생각력이 요 앞쪽에 9페이지에 있는 생각열기에서요, 요렇게 놓고 증명을 하는데, 그럼 병철이 형은 저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뒤에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썼던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요거를 언제 쓰시라고요? 뒤에 바로 뒷장에 10페이지에 있는 그 생각열기 3번 증명하는데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서 왜 여기서 생각열기가 이거잖아. 왜 이렇게 하느냐, n이 아니고. 자,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 값이랑 많이 차이가 나요. n을 사용했을 때 많이 차이 나다.
요렇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 보정을 해주는데 근데 왜 n-1이냐?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설명하는 게 이런 건데요. 야, 전기분포 그러니까 얘네들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값들이. 그지? 그러면 여기 뭐 값들이 쪼족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그럼 요 가운데쯤에 이제 평균 되고요. 대략 쓸게요. 그럼 얘가 퍼져 있는 정도가 분산이잖아. 퍼진 정도가 요거잖아. 그지? 퍼져 있는 정도가. 근데 내가 하필이면 얘를 뽑기를 요렇게 뽑았어요. 요렇게 뽑았어. 그지? 이렇게 뽑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를 다 고려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뽑아갖고 이걸 4개를 뽑았는데 4개를 뽑아서 4로 나누면 얘랑 값이 비슷할까요? 작을까요? 얘네들 값보다는 또 오밀조밀 잘 모여 있잖아. 그지? 요런 값도 생긴다. 그죠? 그럼 4개를 뽑았을 때 얘랑 비슷하게 나오려면 준우야, 요렇게 뽑혀야 되겠죠? 노란색, 파란색. 요렇게 뽑히면 좀 얘랑 퍼져 있는 정도가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쵸? 퍼져 있는 정도가 비슷할 건데 빨간색이 발생을 하면 요렇게 돼야 뭐예요? 얘랑 비슷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실제 분산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4로 나누기보다는 3으로 나눠주는 게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서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 쌤, 그럼 항상 맞는다는 말? 예, 항상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매치되면 3으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보다 값이 커질 수 있겠죠. 그지? 근데 빨간색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 그래서 4보다는 더 적은 값으로 나눠주는 게 실제 분산이랑 모분산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n-1 말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n-2, n-3 뭐 이런 걸로 해주면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엄청 많으면 모집단이 대한민국 인구 정도 되고요. 그죠? 한 5천만 정도 되고, 뽑는 게 한 10,000개쯤 뽑아. 그죠? 10,000개쯤 뽑으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몰려있을 확률이 낮아지겠죠. 분포가 훨씬 잘 될 확률이 크겠지. 그러면 10,000개에서 9,999로 나누나 10,000개로 나누나 유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그죠?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이 n이 작으면 4로 나누나 3으로 나누는 건 상당히 뭐예요? 큰 편차가 생기죠. 그지? 큰 편차가 생기니까. 그럼 얘가 한 100 정도면 100보다는 99로 나누는 게 좀 더 정확할, 모분산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왜? 만약에 이제 표본이 그럼 논의를 해보자. 자, 표본이 노란색 어디 갔나? 노란색이 여기 있네요. 그럼 표본이 4개가 아니고 표본의 크기가 한 100개쯤 된다고 생각합시다. 100개 좀 뽑았어요. 그죠, 재민아? 그렇으면 99로 나눠주란 얘기잖아. 98로 나눠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97로. 이게 많이 더 몰려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 더 구시로 더 몰려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n-1을 하느냐. 자, 여기서 얘를 구했네요. 그죠? 구했죠? 그러면 얘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랜덤하게 숫자를 집어넣어 보자고. 숫자를 n개를 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그러면 x바가 항상 나오나요? 나오겠냐? 세 개만 갖고 해보자. x1, x2, x3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평균이 x바가 얼마 나왔다? 4 나왔다 칩시다. 여기에 제가 1 집어넣고요. 3x가 응? 3x가 x바가 다른 얘기야. x바가 이게 잠깐만. 요렇게 놨을 때
얘가 했을 때 x바가 4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지? 그러면 이제 3x가 그죠? 네 말대로 3x가 12가 되겠네요. 그지?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 4를 정했어. x3은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나요?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7로 정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랜덤하게 못 집어넣잖아. 그지? 그래서 n-1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n-1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엄청 잘 뽑았다고 해봅시다. 이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다양하게. 빨간색도 나올 수 있고, 이거 들빨간색, 파란색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선택을 싹 다 하면, 그거의 평균은 모분산이랑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다 뽑았다고 치면. 전 경우를 다 뽑았다고 치면. 그죠? 한 번씩 다 뽑았다고 치면.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표본 분산의 평균은 얘가 돼야 되겠죠. 모분산이랑 같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못하는데 전부 다 했다고 치면, 모든 경우를 다 했다고 치면, 그죠? 모분산이랑 같아져야 되죠. 같아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요거를 먼저 개념으로 잡고, 그래서 n-1인지 n인지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프린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뒤에 증명하라 그랬어요. 식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왜 n이냐고 n-1, n-2, n-3이 아니고 n-1이냐, n개를 뽑았을 때 실제로 랜덤하게. 근데 뭐가 정해져 있어? 여기서 분산 구하려고 그러면 x바를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하는 순간 뭐예요? n개를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n-1개만 선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n 대신 n-1로 나눠주는 게 보다 실제 모분산이랑 가까울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베셀의 수정이라는 건데요. 보정이라는 건데, 요렇게 알고, 그럼 요렇게 해서 구한 게 요렇게 된다로 3번을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n-이나 n-3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n개의 평균을 결정을 하고 그걸로 빼줄 거잖아요. 그럼 평균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뭐예요? n개의 숫자를 다 선택을 못해요. 얘 때문에 n-1개만 골라줘.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얘 때문에 얘의 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n개 중에 한 개는 x바의 영향을 받는 표본이니까 얘는 제외하고 n-로 해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n보다는 n-로 했을 때 값이 실제 값이라 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이항분포 연속성 따져갖고 보정해 준 거랑 동일합니다. 항상 높진 않아요. 항상 높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항상 높진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 뭐 한다? 대부분의 경우 n으로 나눈 것보다는 n-1로 나누는 게 실제 모분산이랑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다녀오십시오. 요 설명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수식으로 이걸 증명하려면 얘를 당연한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아니 모든 경우를 다 했는데, 모든 경우를 다 구했는데, 그리고 그 기대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모분산이랑 똑같아져야 그게 제대로 된 표본의 개념일 거 아니야. 다 했는데 제가 틀려지면 그럼 그걸로 추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생각열기에서는 뭐 하는 거냐, 모분산이 그 확률 변수가 3개짜리인데요 3개짜리인 걸 갖고 뭐 해본 거야? 거기서 2개를 뽑아서 평균 낸 거 분포를 했더니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X바가 요거 따르는 건 뭐라고요? 산술적으로 자명한 거라 그랬죠. 임의로 구라치는 게 아니고 모든 n에 대해서 저게 산술적으로 자명한 거라고 저번 시간에 좀 어렵게 증명해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 생각열기 옆에 보시면 증명하라고 하시니까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번 시간에 분산 구할 때 조금 더 어렵게 계산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죠? 독립이란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X1 여기 보면 그 표본을 재민아 표본을 n개 뽑을 때 X1이랑 X2를 뽑는 과정이 독립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없으면 성립을 안 하는데 자 근데 그것도 무시해도 되는 게 그걸 한 장 넘겨봅시다. 뒤로 넘어가면 종신극한 정리라는 거 있죠. 얘는 뭐냐면요. 얘 뽑은 애들이 n이 충분히 크면 심지어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이항 분포를 안 따르는 놈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정기 분포에 근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증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된다? 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대충 왜냐면 이제 그 많이 보여주는 게 이렇게 여기 쇠구슬을 잔뜩 떨어뜨려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쇠구슬이 한 거 있고요.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놨고 쇠구슬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촉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얘가 실제로는 완벽하게 독립도 아니고 완벽하게 2분의 1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그렇게 정교하게 못 만듭니다. 정교하게 못 만들어요. 완벽하게 못 만든다. 플러스 장난감이야 그냥 파는 거. 그래서 흘려놓으면 얘가 정기분포 그래프를 그려요. 뭐 조금 어긋날 때도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얘가 매번 구슬이 떨어져 얘가 완전 정교하게 얘가 딱 가운데로 떨어져 갖고 얘가 이쪽으로 T랑 이쪽으로 T 0.5로 완벽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 요 모양도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밀도를 장난감이에요. 그냥 장난감 이렇게 시연해 보는 이렇게 다 내렸다가 뒤집으면 쇠구슬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조금씩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정기분포 그리는 거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게 엄청 정밀한 장치가 아니거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대충 요거 만들어 갖고 압출해 가지고 그냥 굿을 이제 대충 떨어뜨리는 건데 그 친구도 여러 번 해봐도 그게 근사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래서 종신극한 정리는 이걸 증명을 하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 뭐예요?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편안하게 바꿔서 보시면 된다.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그전에는 우리가 자 X반은 얼마인지 주잖아요. 값을 X반은 얼마인지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집단에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하시면 된다? 표본에 표준 편차 가지고 같다라고 놓으시면 된다. S를 이렇게 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거 관련된 문제를 내실 수 있다. 저거를 구해갖고 풀게 하실 수도 있더라. 왜? 이게 실제로 안 났죠? 안 났죠? 얘는 이렇게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I는 1부터 N까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걸 쓰시는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예제 1번 보시면 어느 농장에서 재배한 과일의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30kg, 표준 편차는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n이 25예요. 그러면 x바는 얘를 따르는 거네요. 이 농장에서 재배한 과일 중에 요걸 계산을 해주라. 그러면 요렇게만 바꾸시면 얘는 푼 거죠. 평균 빼주시고 마이너스 6인에 6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9니까 1.5고요. 요거 찾아서 푸시면 되는 문제다. 두 번째, 이제 똑같죠. 이제 n이 100이래요. 그러면 얘는 별 문제 없네요. 그래서 또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보여놓고 갑시다. 다시라고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3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가 뭐예요? 더 맞을 확률이 높아지네요. 그죠? n이 커질수록 같은 범위를 줬는데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자, 예제 2번은 그냥 거꾸로 한 거고요. 자, 월 교통비가 평균 8이고요.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미 추출한 n명의 월 교통비를 그러면 n명 뽑으면 평균은 안 변하고요. 얘만 변한다. 그죠? 표준 편차만 변하니까 저거 계산해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 8로 빼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 게, 얘가 평균이 8이죠? 평균이 8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0.6823이 26이 되는 것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Z가 1이 돼야 되거든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왜냐면 1일 때 3413일 겁니다. 1이. 잠깐만요. 어디 있나? 네, 1일 때 3413 맞네요. 그럼 얘 1대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1이 8.24에서 8 빼시고요. 이걸로 못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루트죠. 잠깐만. 그러면 0.24가 돼야 되잖아요. 얘가 0.24가 돼야 됩니다. 그럼 n은 얼마겠어요? 루트 n이 5가 돼야 되니까 n이 25면 되더라. 저런 식으로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 3번. 이해 크기로 보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자, x바라고 합시다. 이거 오타가 났는데, 얘의 평균이, 그러니까 18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럼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다 더하면 1 되죠? 평균 18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해주고 20 곱하기 A 해주고 15 빼기 30A 해주시면 얘가 18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20이고 20 빼기 30A입니다. 그러면 A는 얼마인가요? 20 빼기 10A죠. 10A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A니까 A가 0.2면 되네요. 그죠? A 0.2. 그럼 이제 분산 구하실 수 있다. 그죠? 100이고요. 네, 0.2 곱하기 400이고요. 여기 0.5에서 0.3 곱하기 900 되겠네. 50이고 80이죠. 80이고 270이고 계산해 주시면 400이네. 그럼 VX는 400 빼기 18의 제곱 되겠네요. 해주시면 2 빼기 76이네요. 네, 76 되더라. 그러면 X반은 뭐 따르나요? 이게 38 되나요? 아니 36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잠깐만 38 곱하기 2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루트 38의 제곱 따르네요. 그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20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나요? 이걸로 구할 수 있나요? 고생해서 구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20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X바가 20이 나올 확률. 얘를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20 나오려고 그러면 10, 30 되죠? 그죠? 20, 20 되잖아. 그래서 X가 10될 확률 곱하기 X가 30 더하기 제곱해 주시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A니까 0.2고요. 2분의 1 곱하기 A 아니죠. 죄송합니다. 0.3이죠. 곱하기 0.2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0.15 곱하기 0.04가 되네요. 그러면 0.19가 답인가요? 자, 요렇게 말고 다르게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거 2배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얘가 30 0.34가 되겠네요. 그럼 요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규 근사시키면. 못할 건 없죠. 20.9, 20.5, 19.5 해가지고 구하셔도 되죠.
뭐 충분히 작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0.5인데 예. 예, 마이너스고요. 뭐 엄청 작을까요? 네, 근사하는지도 비교해보면 재밌겠네요. 그죠? 실제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뭐 요거는 이제 개수가 적으니까 할만한데 한 5개 되고 한 4개 뽑으라 그러면 그죠? 조금 짜증이 나겠다. 그죠? 범위도 조금 넓게 주면 정규 근사에서 푸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정규 근사도 내시고 싶을 텐데 얘도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도 다뤄야 되니까 섞어서 내지 않으실까. 그 다음에 얘 4 보십시다. 자, 그거 문제 실어갖고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아, 중간에 주중에 중간에 일단 드리고 그 풀이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숫자 1, 3, 5, 7, 9를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하여 확인한 수를 X바라고 합시다. 이게 얘가 X바가 오타가 난 거네요. n이 3인 경우를 X바, 3의 시행, 그죠? n이 3인 표본의 평균을 그래서 얘가 24다.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유성아, 분산에다가 A 바 X 플러스 6 해놨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바뀌죠? A 제곱 이런 거죠, 그죠? 뭐 확인하려고 예제를 다 풀어보냐면요, 아까 하신 S제곱 있잖아요. S제곱. S제곱으로 푸는 문제가 있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모집단을 다 줬잖아요. 모집단을 다 줬으니까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요래 되겠네요. 그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얘랑 얘는 뭐예요? 통계적으로 뭐 어떤 모정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산술적으로 자명한 겁니다. 산술적으로 자명한 겁니다. 계산하면 나와요. 무조건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넘어갑시다. 왜 지금 뭐 확인하려면 표본 분산을, 그죠? 분모가 n분의 1인 것 같고 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제 5에서도 안 보이고요. 그냥 말장난만 오지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 봅시다. 표본 비율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사용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항분포로 해갖고 유사성이다. 연속성 보정해갖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정해줘갖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생각열기 봅시다. 그 밑에 13페이지.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경우 연속성 보정을 하는데 표본 비율을 통해 모비율을 추정하는 경우 왜 하지 않느냐. 자, 문제를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전체에 예제 6번 봅시다.
어느 회사 전체 직원의 2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 직원 중 임의로 1600명을 선택을 할 때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비율이 A% 이상일 확률을, 그지? 0.977이라고 하자. 얘가 뭔 소리라고요? 야, 요렇게 보시면 딱 된다 그랬잖아요. 1600.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얘를 정규 근사 해가지고, 자, 자격증, 얘 6개. 그러면 x가 얘를 따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x가 뭐 따르죠? 정규 근사하면 320이고, 그죠? 그 다음에 0.8 곱해주면 256 되나요? 16의 제곱이네요. 그죠? 얘랑 근사하는데,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A% 이상일 확률이, 그러면 P 직원의 비율 A% 이상일 확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그러면 A%면 100분의 A 곱하기 1600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얘를 Z로 바꿔갖고 Z로 바꿔갖고 A 빼기 2를 한 거랑 동일한데, 그럼 얘를 0.9772니까 그 찾으면 되죠. Z 0. 앞에 정규분포가 있는 걸로 재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 6쪽에 있으니까 477이니까 얘가 2 돼야 되거든요. 2가 돼야 되더라. 그죠?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해갖고 2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라고? 병철이 형이 이항분포 정규 근사 할 때 뭐라고 하라고? 0.5 해갖고 이렇게 풀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하시면 0.5니까 얘가 0.5 더 빼주니까 그러니까 20.5가 될 거고, 16으로 나누면 뒤에 2. 얼마가 더 붙겠죠. 그죠? 그럼 A 값이 조금 더 0.5가 커질 건데, 그럼 A가 여기서는 2 빼주고 A니까 A가 4가 되는데요. 그럼 4%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두 번째 요걸로 해주시면 고려해 주시면 A가 4.05%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거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앞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요때는 이제 요 얘기가 이거거든요. 어딨나? 페이지, 생각열기 페이지 13쪽.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세에서 확률을 구하는 경우 보정을 하는데, 표본 비율을 통해서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경우 왜 보정을 하지 않는가? 자, 여기서는 이게 생각력이 얘 6번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는 모비율을 줬잖아요. 모비율이 20%잖아요. 모비율이 20%잖아요. 자, 추정할 때 안 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할 건데, 정리해서. 추정하는 건 요걸 어떻게 구했어요? 1600명 중에 한 16명만 조사를 해본 거야. 16명은 2%가, 자, 4%가 나올 수 있나? 4%가 숫자로 떨어지려 그러면. 1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4명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4명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1600명인데 1600명이 실제로 4%가 그죠? 실제로 4%가 갖고 있을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추정할 때는 어차피 얘 자체가 뭐예요? 가정하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적용할 때 조금 다른 규칙이 있는데, 잠깐만, 수업하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할게요. 요 때는 쓰셔도 됩니다. 그지? 추정할 때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요 때는 된다. 그럼 추정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